현재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보면은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암투를 벌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어른인 국민들을 속여보겠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때로는 진짜 좀 정치적인 그런 꼼수를 제대로 썼으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나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인가 이낙연 후보, 그냥 정치인 이낙연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 인물이 가는 곳마다 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연기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덕도 공항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영상을 봤었는데 목소리를 얼마나 내려 깔든지 그때 생각에는 저 사람 턱이 발끝까지 처지지 않았을까, 저 소리를 내려면,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 씨가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더니 이제 보니 제법 점잖은 정치인다운 그런 언어 구사를 하게 됐다,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9월 16일 이낙연 의원의 그 사직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때 그 이낙연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그 신상 발언이 상당히 기특했더라,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낙연 의원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너무나 많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낙연 의원이 한 것이 내가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언론 보도들을 봤을 겁니다. 그때 조중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의원직을 버림으로써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득표를 하려고 저렇게 한 거다, 경선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쇼를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의원직 사퇴, 그게 아마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아주 무슨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게 참 조중동의 그 얄팍함,
또 야권이 영 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게 된 게 이때 이낙연 의원이 한 발언, 그게 참으로 정치인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 국회에서 가결이 되기 바로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째서 그 의원직 사퇴를 내놓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노리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의 절박함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국회의원 21년 생활을 끝내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돌아갈 곳을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자기의 그 21년 인생을 그걸 내던지고 이번에 이거를 이루겠다. 이번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자기 인생을 건 것이죠.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배수진을 친다고 하는데 배수진이라는 것이 그게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21년보다는 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고 보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소명을 위해서 내가 바칠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 21년 그 생활을 끝내는 것으로, 그걸 바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인 책임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그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웃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이죠. 적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이기려면, 호남에서 표를 받으려면 내가 이거 의원직 내놓는 결단을 했다. 아마 보수에서 나왔으면 이런 소리 했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결단을 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진짜 오체투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바치겠다. 무엇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낙연 씨가 성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 발언도 진짜 폼나게 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서 몹시 송구합니다.
이제 이거 보니까 윤희숙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 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저희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사과를 드립니다. 종로구민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돼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진에게 사과를 한다 하는 것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야 이낙연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런 데서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말도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사과를 보통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하늘이고 보좌진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는데 보좌진이 일자리 잃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이 신상 발언하면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보좌진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이러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 보면 상당히 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1대1로 대등하게 그 보좌진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저 홍준표 후보 좋아하는 가장 대 가장으로 뭐 남자의 경우에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물론 여기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낙연 이제는 전 의원 이낙연 후보는 연기력이 꽤 된다. 그렇게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것이 호남의 표를 끌어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이 사람이 정권 연장이라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 점지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런 것을 읽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의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낙연 후보에게로 마음이 충분히 옮길 것이다. 뭐 저렇게 맨날 그 피고인석에 오르내리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의 이런 그 정치인다운 그 품이 있는 그런 그 화법 이게 또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세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웅성거렸을 겁니다. 같은 그 호남을 토대로 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정세균 후보의 그 지지표 그거를 이낙연 후보가 이제 흡수하려고 하겠구나. 흡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그러한 지지세가 나에게 와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는 하고 있다. 살짝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를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과 헌정사를 인정하면 좋을 텐데 그놈의 머리가 탁해져 버려갖고 아무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다듬어도 구제불능인 것은 사실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수 쪽에서는 정세균 표를 내가 가져온다. 그 국민들,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숫자로 생각을 하죠. 이거 정말 그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더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좌파들 이거 심하죠. 사람이 죽어도 숫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선 후보자는 자기의 그 본색을 숨겨야 하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정세균 후보의 그 지지층, 그 표수, 이게 아니고 그 국민 여러분, 그 유권자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들이 어디를 선택할까 하는 거지. 정세균이 여기 가서 내가 이 사람 지지한다 하면은 보따리에 그 표 싸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사람을 숫자로 보지도 않는다는 듯이 참 멋지게 이야기를 했죠. 또 정세균, 이낙연 후보는 화천대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참 그 능란한 솜씨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그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저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한다. 나는 100% 동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했나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이지만 또 한다고 해도 찬성한다. 분명히 욕심이 이만큼 보이죠. 이재명 저걸로 잡아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의 그 정당 추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그 이념, 그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의 헌법에 복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거 우리 마음에 들게 고쳐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변혁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 헌법 개정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제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변혁 세력답게 이 사람 머리 안 바뀝니다. 이낙연 후보가 아주 옷을 반듯하게 입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볍게 여기고 이 나라의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은 찍찍 긋고 새로 쓰면 그게 헌법이다. 그 찍찍 긋는 거는 나 이낙연이 한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참 고민이 되죠. 이런 후보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n분의 1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선 나올 때까지 국가와 헌법과 국민에게 복종하는 것만큼은 먼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인기를 가지고 다수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헌법이 그에게 권능을 줬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을 고쳐서 거기에 새겨 넣겠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 부자가 있다. 그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 땅값이 왜 올라가느냐 하면은 그게 대부분 국가가 거기에 도로를 건설하든지 지하철을 놓든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 지하철 공사나 도로 건설 같은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세금으로 메워주는 게 된다. 그러면 이래서 돈을 벌게 된, 땅값이 올라가게 된 그 차액, 그걸 땅 주인한테 주는 게 어떻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반대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참 그럴싸하지만 처음부터 바닥부터 잘못 시작이 됐고 또 이 설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곰곰 생각해보고 또 지난 리마연 영상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궤변을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여버리는 답변을 하는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그 정치인들 그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어느 순간 숫자를 바꾸고 선우를 바꾼 그 공작, 불공정 행위 그거를 여러분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과감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가령 그 채소를 파는 상인들이 죽겠습니다 이러면은 채소를 파는 상인에게 속상하게 하는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야당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보수 정치인의 그 성향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그렇습니다. 이 채소 파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렵죠. 차라리 그보다는
뭐 대기업을 설득하는 게 더 쉬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국내 IT 업체들이 주가 폭락이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로서 이제 어떤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차게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육성책이 많다. 그렇죠. IT 업체라든지 지금 같으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또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이런 데는 막 풀어주죠. 이제 이런 혜택을 입는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거의 독과점처럼 커지고 이득을 많이 보고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제도를 바꾸는 그런 건 불가피하다. 이게 부작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무슨 그 환경보호 산업 이렇게 널리 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귀여움을 받을 줄 아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IT 업체.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현대 이것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의 관점은 부작용이 생기면 친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친여 기업으로서 있었던 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돈이 좀 벌린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좀 벌었다 하면 이제부터 충분히 떨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칼로 내리칠 테니까. 그러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좌파 정권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좌파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좌파는 규제를 통해서 중과세를 통해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돈을 뿌리면서 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잘하면 때리는 게 좌파 정권입니다. 돈을 좀 잘 벌면 그러면 때리는 게 좌파 정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걸 하면 반드시 때리는 게 좌파 정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가서 기회를 얻고 혜택을 받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진짜 기업가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의 기업은 바로 단죄를 받게 됩니다. 이익을 빼앗기고 통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생산하지 않고 받은 거 먹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말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무나 많으니까. 바로 이것이
좌파 정권의 그 비극적인 운명인 것이죠. 다행히도 근 5년 동안 좌파는 이렇게 마음껏 규제를 하면서 권력을 즐기고 중과세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고 싶은 만큼 해봤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업은, 심지어 민주당 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후원하고 그곳을 홍보하던 기업도 이제 저 칼이 나에게 떨어질 차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좌파 정권은 무조건 반기업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면, 기업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 그 기업은 쳐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그 매너라고 해야 하겠죠. 말을 점잖게 폼나게 하는 것도 꽤나 익혔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쪽에는 그런 인물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세련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황교안 후보라고 할 텐데, 황교안 후보는 내용이 새롭지 않다 하는 약점이 있죠. 내용도 새롭고 말도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존중하고 이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그 화법을 정치인은 익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국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와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애들 장난하듯이, 그리고 너무나 내놓고 민망하게 서로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이런 짓을 하는 국민의힘을 보다가 이낙연 후보의 이러한 말,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에는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혹시 이러한 예절, 이러한 어떤 정치인의 기본적인 덕성을 배워오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부분을 구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